침묵은 때로 그 어떤 외침보다 더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박나래 씨를 둘러싼 이 침묵은 대중들에게 깊은 우려와 의구심을 동시에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예계의 숨겨진 이면을 날카로운 시각으로 분석하는 유명인 이야기의 편집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단순히 한 연예인의 일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법망을 교묘히 피하려 했던 흔적들과 그 과정에서 드러난 기괴한 인적 연결망, 그리고 결국 공권력이 움직이기 시작한 긴박한 상황에 대한 기록입니다. 박나래 씨는 현재 모든 외부 연락을 차단한 채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한때 방송가를 종횡무진하며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주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압수수색과 출국 금지라는 살벌한 단어들이 그녀의 이름 옆을 채우고 있습니다. 경찰이 움직였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사건이 개인 간의 오해나 단순한 논란의 수준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이미 해당 인물의 주거지에 대한 강제 수사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고, 관련자들의 이동이 제한된 상태에서 방대한 자료들이 분석되고 있습니다. 가적인 사실은 이 과정에서 박나래 씨가 주변인들조차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점입니다. 보통의 연예인이라면 소속사를 통해 즉각적인 해명을 내놓거나 억울함을 호소하기 마련이지만 그녀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 선택일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말 한마디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긴박한 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확보한 것은 누군가의 주관적인 진술이 아니라 출입 기록과 통화 내역, 그리고 물증이라는 점이 박나래 씨를 더욱 압박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과연 그녀는 지금 어디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경찰이 그토록 경악하며 확보한 기록 속에는 어떤 진실이 담겼까요? 그리고 경찰이 모르고 안 집은섬 모로 미호여건의 해덤입니다. 과연 그녀는 지금 어디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과연 그녀는 지금 어디 본만 연문죽번들에. 그리고 경찰이 파본게 미연들어들대 어떤 진실이 담기려는 점이다. 과연 그녀는 지금 어디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경찰이 모리고 기도관들을 촌언넘 보이칩니다. 과연 그녀는 지금 어디 본만 더 어떤 진실이 담겼겠습니다. 과연 그녀는 지금 어디숍을 하고 있을까요? 과연 그녀는 지금 어디 본만 더 어떤 진실을 담겼겠습니다. 과연 그녀는 지금 어두적을 하고 있을까요? 과연 그녀는 지금 어디숍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경찰이 모른 곡을 경본거간 지날 전정갓 이런 누분저라는 봉서 내저가 방랑땀 매더. 박나래 씨를 지금 어디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경찰이 그토록 경악하며 확보한 기록 속에는 어떤 진실이 담겨 있을까요? 이제 그 베일에 쌓여있던 내막을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즉 이번 사건의 흐름을 바꿔놓은 결정적인 전환점은 바로 지금까지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한 인물의 등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 사건을 박나래 씨가 지인 소개로 이모라 불리는 인물에게 시술을 받은 단순 논란 정도로만 알고 있었지만 실상은 그보다 훨씬 복잡한 인적 구조가 얽혀 있었습니다.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언론 보도가 쏟아지기 시작하자 갑자기 이모의 남편인 A씨가 전면에 나타난 것입니다. 네티즌들이 가장 의구심을 갖는 대목은 왜 이 시점에서, 그리고 왜 하필 언론이나 경찰이 아닌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에게 그가 먼저 연락을 취했느냐는 점입니다. A씨는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에게 직접 연락하여 통화 가능할까요? 속 시원하게 이야기라도 듣고 싶어요. 라며 만남을 간청했습니다. 이는 공식적인 해명이나 입장 발표와는 거리가 먼 지극히 사적인 접근이었습니다. 그는 전 매니저를 향해 우리가 매니저님한테 잘못한 게 아니지 않느냐 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동시에 박나래는 전화도 안 되고 이틀 전부터 연락도 안 된다 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들의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A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며 자신의 아내가 중국에서 고생했던 시절까지 언급하며 동정심을 유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시선은 냉담합니다. 정작 이 사건의 핵심인 이모는 중국 병원의 교수 출신이자
한국성형센터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해왔으나 실제 확인 결과 해당 병원에는 그런 이름의 의사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하자 남편인 A씨가 나서서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SBS 궁금한 이야기 Y 제작진이 자택을 방문했을 때 나는 남편이 아니다. 시술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라며 강하게 선을 긋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그의 발언들은 오히려 대중들로 하여금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이 더 많다는 확신을 갖게 했습니다. 과연 이 남편은 무엇이 그토록 불안해서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를 붙잡고 하소연했던 것일까요? 단순히 아내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박나래 씨와의 연락 두절이 본인들에게 닥칠 더 큰 위기의 전조라고 느꼈기 때문일까요? 경찰은 이미 이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이들이 주고받은 모든 기록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제 이모 남편이 내뱉은 말들이 진실인지 아니면 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정교한 연기였는지는 곧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성찬이 아닌 구체적인 물증이 남겨진 장소와 그 장소에서 반복된 기괴한 패턴입니다.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는 조사 과정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언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이모의 남편인 A씨와 방송국 대기실이나 박나래 씨의 집 근처에서 약 5번에서 7번 정도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만남의 장소는 주로 방송국이 밀집한 상암동이나 파주, 그리고 박나래 씨의 거주지 인근이었습니다. 여기서 대중이 주목하는 지점은 이 만남들이 우연이라기엔 지나치게 규칙적이고 계획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전 매니저의 설명에 따르면 그는 일정할 시점마다 무언가를 중간에서 건네받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를 두고 단순한 심부름이 아닌 철저히 역할이 분리된 조직적인 구조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술을 하는 주체와 물건을 전달하는 전달책, 그리고 이를 수령하는 창고가 분리되어 추적을 피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실제로 확보된 메시지 기록에는 약을 찾아서 전달해 주려고 한다는 구체적인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이 기록을 접한 법조계와 여론의 반응은 냉정합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대화가 아니라 동선을 조율하고 시간에 맞추는 전형적인 업무 조율의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메시지들이 사건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전부터 일상적으로 오갔다는 점은 이러한 행위가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 장기간 지속되어 온 일종의 루틴이었음을 시사합니다. 방송국 대기실이라는 공적인 공간이 사적인 불법 의혹의 전달 장소로 쓰였다는 점은 방송가에도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연예인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는 매니저가 이 과정에 개입되었다는 사실은 박나래 씨 본인이 이 구조를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정황 증거들이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누군가는 의사라고 믿었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관계가 없다고 발을 빼지만 남겨진 기록과 특정된 만남의 장소들은 그들이 했던 말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진실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이 전달 과정에서 오간 물건의 정체와 그것이 어떤 경로로 처방되었는지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은 누군가의 변명이 아닌 출입 동선과 전달 시점, 그리고 통화 내역이라는 차가운 데이터입니다. 이제 이 중간 전달이라는 미스터리한 연결고리가 박나래 씨를 향한 법적 칼날이 될지 아니면 거대한 불법 의료 카르텔의 실체를 밝히는 실마리가 될지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양상은 단순히 무면허 시술에 대한 의혹을 넘어 우리 사회에 치명적인 경종을 울리는 이른바 나비약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박나래 씨가 비의료인을 통해 불법 진료를 받고 다이어트 약물인 일명 나비약을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이 지점에서 대중들이 가장 경악한 것은 한 현직 맥과 전문의가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밝힌 양심 고백이었습니다. 이 전문은 단순히 의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본인 또한 과거에 이 나비약을 직접 처방받아 복용했던 경험이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이 약의 효과가 매우 강력하여 20kg 가까이 체중을 감량하는 데 성공했으나 그 대가로 감당해야 했던 부작용은 실로 처참했다고 증언합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흐르며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극심한 고통이 뒤따랐다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이 약이 가진 강력한 중독성입니다. 전문의의 말에 따르면 약을 복용하는 동안은 하루에 고작 2~3시간만 자도 전혀 피곤함을 느끼지 못하는 기괴한 각성 상태가 유지됩니다. 그러나 약을 끊는 순간 마치 벼랑 끝에서 떨어지듯 몸이 감당할 수 없는 피로가 몰려오며 다시 약을 찾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약의 주성분인 텐터민은 그 구조가 불법 약물과 매우 유사하며 사실상 마약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위험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경고입니다. 대중들은 이제 박나래 씨가 왜 그토록 이 약에 위존했는지, 그리고 왜 정상적인 병원이 아닌 이모라 불리는 비의료인을 통해 이 위험한 약물을 관리받았는지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효과가 좋아서 더 위험하다는 의사의 말처럼 연예인으로서 외모를 관리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결국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위험한 선택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단순히 살을 빼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변명하기에는 그 유통 경로와 대리 처방 의혹이 너무나도 조직적이고 은밀했습니다. 비의료인이 개입하여 마약류에 준하는 약물을 관리하고 전달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역시 이 나비약이 어떤 경로로 박나래 씨에게 흘러들어갔는지 그 배후에 숨겨진 불법 처방 구조를 밝혀내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불린 여성의 실체는 인물,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린 여성의 실체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기괴한 양상을 출신이자 한국 성형 샘퍼정이라는 화려한 타이틀로 소개해왔습니다. 박나래 씨를 비롯한 수많은 제보자들은 그녀의 이런 직함과 황금약이라 불리는 특별한 처방을 굳게 믿고 자신의 몸을 맡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찰의 강제 수사와 언론의 취재 결과 이 모든 것은 모래성처럼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SBS 궁금한 이야기 Y 제작진이 해당 병원 측에 직접 확인한 결과 그런 이름의 의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공식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또한 국내 의료인 등록 기록 그 어디에서도 그녀의 관련 이력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수많은 연예인과 지인들이 유약 박사라 칭송하며 시술을 받았던 인물이 실상은 의료 자격이 전혀 없는 무면허 업자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입니다. 네티즌들이 경악하는 지점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직함이 사실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믿고 있던 모든 전제 자체가 흔들린다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그녀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제작진의 추궁에 나는 남편이 아니다, 시술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라며 극도로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확보한 압수물 속에는 이들의 주장과는 상반된 기록들이 가득했습니다. 경찰이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은 단순한 의약품만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포볼은 건치개입니다. 이들의 원륜초고리 부걸 시장 흔적 온 게 단순한 묻어전 냅니다. 경찰이 북묘머리로 좀 팥재갈주로 거디 묻는데 이들의 주장거덤, 나는 지금까지 모든 기록들이 가득했습니다. 경찰이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은 단순한 의약품만이었습니다. 경찰이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은 단순한 의약품만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시공들을 도도와 의녕 없던 조국에 그들을 공보기타에 2주와찌간 자봉되는기다. 경찰을 머던 그 공들을 전불 주체비 기도고 곳입니다. 경찰이 주검한 비렁한 머람은 붕동의 정교를 충정들을 보였어 있습니다. 경찰이 피당은 기록과 부들 추정 중기바도 면성은 그중 고멘 치범입니다. 그 안에는 시술 날짜와 장소, 그리고 약을 전달하는 구체적인 동선이 담긴 방대한 분량의 기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이들이 우발적으로 시술을 한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시술을 받은 제보자들은 맞고 나면 몸이 너무 아팠다, 아무나 안 주는 귀한 약이라고 강조했다며 당시의 상황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의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통화 내역과 메시지, 출입 동선을 대조하며 진술이 어긋나는 지점을 정밀하게 타격하고 있습니다. 나는 몰랐다. 혹은 관계가 없다는 변명이 기록이라는 차가운 물증 앞에서 얼마나 유효할지 경찰의 수사 결과에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나래 씨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이제 단순한 의료법 위반을 넘어 연예계 생명 자체를 위협하는 직장 내 괴롭힘과 거액의 손해배상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전 매니저들이 노동청에 제출한 진정서에는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차량 내에서의 구체적인 정황들이 담겨 있어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진정서에 따르면 매니저들은 운전석과 조수석이라는 좁고 폐쇄적인 공간에서 박나래 씨의 원치 않는 행동들을 시각적, 청각적으로 고스란히 인지할 수밖에 없었으며 업무 특성상 그 자리를 피하는 것조차 불가능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병찰계 전문가들은 이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차량 역시 엄연한 업무 공간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매니저들이 주장하는 상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는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법원에서 이러한 행위가 인정된다면 박나래 씨는 단순히 도덕적 비난을 받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연예인으로서 가장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으로 직결되어 광고계약 위약금과 출연 중인 프로그램 하차 등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변호사는 본인이 박나래 씨의 대리인이었다면 무모한 소송보다는 합의를 최우선으로 받아는 주비어 자문보기만. 실제로 한 변호사는 본인이 박나래 씨의 대리인이었다면 이돈 중정원 중물혼 창족에 묘기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 변호사는 본인이 박나래 씨의 대리인이었다면 무모한 소송으로 침여고 중회대로 정동견호, 김원들은 박예물 자르름 마다는 청영도로 정동개고 바꿔배요. 실제로 있는 본인이 박나래 씨의 대리인이었다면 무모한 소송으로 가장 치명적인 이지간들을 바라는 거 없너고 정갔는데요. 청천목은 있습니다. 박나래 씨 돌은 빈정석인 문동이 망조, 박나래 씨가 지게입니다. 동인이 박나래 씨의 대리인이었다면 이던 중주먼 정봉대고 정동계도 대정했습니다. 실제로 한 변호사는 본인이 박나래 씨의 대리인이었다면 무모한 소송으로 고켜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변호사는 본인이 박나래 씨의 대리인이었다면 무모한 소송으로 가장 치명적인 이질환들을 받아는 거 없노도 정갔는데요. 박나래 씨의 배리인이었다면 부른치 모름으로도 머머여 불교 배선는입니다. 진짜 먹음 있습니다. 박나래 씨들은 노동청에 돈 얻된 모아 이거 전문들인 배동계도겠습니다. 실제로 인정정시 배든 조감은 보리복이 성장부라되고 이거 정금보로 줘 불러올 수 있습니다. 비검 중정 정정고고고 박나래 씨의 배리인이었다면 부로죽의 시치레감이 로또조가 임거 저동루고 있습니다. 이러는 정정대 박나래 씨가 조청금을 엄중하고 있습니다. 차잡는 것 정춤정 붕붕과도 박나래 씨의 배리인이었다면 노동, 이돈 정정원 청정분관을 고고거들 대워 섬습니다. 철원 한 변호사는 본인이 박나래 씨의 대리인이었다면 무모한 소송보다는 합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논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미지 타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에 따른 손해액 또한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커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박나래 씨 측은 전 매니저들과 고소와 맞고소를 주고받으며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고 있어 사태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세청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세무 관련 의혹은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격이 되었습니다. 최종 추징액이 예상보다 적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었고 대중들은 왜 박나래 씨와 관련된 논란들은 항상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고 애매하게 끝나는가 라며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법적인 무죄 여부를 떠나 이미 대중의 마음속에는 깔끔하지 못하다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깊게 자리 잡은 것입니다. 이미지는 연예인에게 있어 생명과도 같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한번 무너진 신뢰가 자동으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호감과 친근함을 무기로 활동해온 박나래 씨에게 이번 사태는 그 어느 때보다 가혹한 시련이 되고 있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대중의 상상은 확장되고 의구심은 확신으로 변해갑니다.
이제 박나래 씨는 이 막대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과연 이 위기의 파고를 넘을 수 있을지 벼랑 끝 선택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개인의 실수를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은 적책임과 법적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숙을 선언한 이후에도 동료의 SNS에 남겨진 흔적 하나가 논란이 되는 것은 그만큼 대중이 박나래 씨에게 거는 기대와 실망의 크기가 반비례하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자숙은 법적 절차가 아닌 대중과의 암묵적인 약속이며 잠시 물러나 진심으로 반성하겠다는 신호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대중을 납득시키기에 너무나 많은 구멍이 뚫전 매니저들과의 직장 내 괴롭힘 분쟁까지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애매해 보일지 몰라도 이 모든 정황이 모였을 때 대중이 느끼는 불편함은 이미 임계치를 넘어섰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분노를 넘어 지쳐가고 있으며 대중이 지치기 시작할 때 연예인에 대한 신뢰는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결국 이 사건의 종착역은 누가 더 억울한가 라는 감정의 싸움이 아닌 누가 가장 일관되고 객관적인 기록으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압수수색 결과와 메시지 기록, 그리고 출입 동선들은 박나래 씨가 했던 그 어떤 말보다 더 오래 남을 것입니다. 이제 공은 여론의 손을 떠나 차가운 기록의 영역으로 넘어갔습니다. 박나래 씨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더 화려한 변명이나 침묵 뒤에 숨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어느 선까지 알고 있었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정리된 태도와 진솔한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이 흐름을 어디서 끊을 수 있을지, 아니면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인지, 그 답을 내놓아야 할 주체는 오직 박나래 씨 본인뿐입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겠지만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는 데는 그보다 몇 배의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여러분께 깊은 생각의 거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는 앞으로도 이 사건의 향방을 끝까지 추적하여 가장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을 밝히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